오늘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이 중국을 2대0으로 이기면서 8강전 진출을 거의 확정을 지었어요. 지금 현재 순위가 우리가 6점, 일본이 3점, 아랍에미리트 중국이 0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경기가 끝나고 일본과 아랍에미리트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승리를 거두는 그 경우를 제외하고 두 팀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거나 일본이 승리를 한다면 우리가 8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연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8강 진출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 경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기분이 좋은 경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스코어만 본다면 2대0이고 우리가 2연승이니까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올림픽 예선을 치르고 있지만 8강전부터 조금 우리가 강팀을 만났을 때 일본이라던가 뭐 카타르 요런 팀들을 만났을 때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올림픽 본선 무대에 나간다는 생각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만 보면 팀의 조직력적인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개인의 선수들은 당연히 우리가 중국보다 월등히 좋아요. 그런데 팀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중국이 더 좋은 팀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볼을 돌리고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우리보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볼 점유율을 64% 가져갔거든요. 하지만 오늘도 공격 방향을 보시면요, 좌우 측면이 거의 뭐 80% 정도 되고 미드필더 라인, 그러니까 가운데 중앙 지역에서 공격을 시도한 게 20% 정도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보통 경기를 할 때 가운데 지역을 거의 안 쓰는 퍼센테이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반전에는 중앙에서의 공격이 18%였어요. 반면에 중국은 27%,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28%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황선홍 감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는 지표죠. 좌우 측면으로만 볼을 돌린다. 그리고 측면 지역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그런 형태로만 공격을 가져가고 사실상 뭔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라던가 가운데 지역에서 볼을 돌려야 어쨌든 조금 더 유효한 플레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유효한 플레이들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 측면을 활용하는 것까진 좋아요. 활용하는 것까진 좋은데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5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두면서 4-5-1 전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밀집 수비를 풀어내기 위해서 오늘 강성진 선수가 약간 안쪽으로, 그리고 엄지성 선수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황재원과 조현택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백상훈 선수도 좀 올라가고, 김민우 선수도 약간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가운데 지역에 백상훈, 김민우, 강상윤, 엄지성, 이영준, 강성진까지 이렇게 가운데 지역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전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중앙에 선수를 많이 배치한다는 뜻은 우리가 그냥 측면 지역으로 보내서 크로스를 올린다, 이게 아니라 좌우를 흔들면서 중앙 지역의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측면 지역으로 볼을 보낸다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측면 지역으로 볼을 보냈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 가운데 지역에 선수가 많으니까 가운데에 공간이 생길 때 우리가 이 안쪽 공간에서 볼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상대가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쏠릴 때 우리가 빠르게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보내서 황재원 선수가 뒤로, 센터백이 반대로 보내주면서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하고 여기서 수비가 또 끌려 나오면 이 가운데 공간을 노린다, 이런 것처럼 좌우 측면을 흔든다는 것은 좌우 측면을 흔들 때 중앙 지역에 발생하는 공간을 노리는 게 좋은 패턴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최근 경기들을 보면 좌우 측면으로만 볼을 보냈지 거기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패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경기를 운영하면 U자 빌드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U자 빌드업이 많이 만들어지는 팀의 특징이 가운데 지역에서의 세부적인 전술이나 패턴 플레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왼쪽에서는 엄지성 선수가 올라가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뭐 황재원 선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측면에 있는 황재원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오른쪽 라인에서 황재원 선수가 볼을 받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른쪽 라인에서 볼을 받을 때 가운데 지역에 우리가 볼을 주고받는 패턴 플레이가 부족하니까 요 가운데 지역에서 상대 선수들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보냈을 때
가운데 지역에서도 수비를 끌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플레이가 있어야 가운데 지역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거기서 뭔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플레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패스가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측면으로 갔다가 측면에서 다시 백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서 반대편으로 다시 방향 전환을 하거든요. 그 방향 전환을 하면 상대 수비가 한쪽에 쏠려 있으니까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순간적으로 중국의 수비들이 약간의 공간이 생겼어요. 근데 이 공간에서도 중국의 선수들이 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속도가 우리보다 빨라서 가운데로 패스가 들어갔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중국의 압박에 막혀서 다시 측면으로 패스를 돌립니다. 측면에서 이제 조현택 선수가 볼을 잡고 측면에서 볼을 돌리다가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그 아까 뭐 전 장면을 보면 간단히 말해서 이 가운데 지역에 분명히 선수들이 있는데 가운데 지역을 활용하지 못하고 좌우 측면으로만 계속 볼을 돌리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그 전술적인 움직임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져요. 이 장면 보시면 우리 선수들이 3명의 수비라인이 서 있고 좌우 측면에 선수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측면 공격수들이 들어오면서 가운데 지역의 선수들이 꽤나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 앞쪽 라인에 일단 선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나쁜 건 아닙니다. 올라가 있다가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이 약간 멀어졌을 때 요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와 주면서 요 사이사이 공간을 점유하고 볼을 받으러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올라가고 이런 플레이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지역으로 패스가 안 들어가서 측면으로 패스를 돌립니다. 그리고 측면 지역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도 다시금 측면으로 볼을 돌리죠. 그래서 가장 왼쪽 지역으로 간 다음에 가운데 지역을 거치지 못하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그냥 그냥 경합을 시켜주고 상대 수비수와 우리의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는 이런 형태 정도의 오늘 공격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경기에서 느껴지는 게 분명히 우리가 가운데 지역에 김민우, 강상윤, 뭐 이제 엄지성, 강성진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중앙 지역을 못 쓰고 그냥 좌우 측면으로만 아니면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뻥 차는 플레이만 이런 플레이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자원에 비해서 이렇게 중앙을 못 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오늘 크로스가 15개 있었어요. 15개 있었는데 제대로 된 크로스가 딱 2번입니다. 근데 2번인데 이 하나의 크로스가 좀 짧게 올라간 거라서 제대로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간 크로스는 딱 1번이에요. 황재원 선수의 크로스. 근데 이 크로스가 제 기억에는 약간 길어서 머리에 맞추긴 했는데 그렇게 유효한 크로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우 측면으로 돌렸다 뿐이지 크로스도 공간을 못 만드니까 제대로 안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패스를 주고받은 그런 측면들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패스 성공한 위치거든요. 좌우 측면에 패스가 엄청 많죠. 근데 중요한 게 요 지역입니다. 페널티 박스 앞쪽 지역. 요 공간이 우리가 봐야 되는 공간인데 여기가 좀 비어 있어요. 패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확실히 적죠. 아까 이 좌우 측면 지역의 패스가 빼곡하게 몰려있는 걸 봤을 때 요 앞 공간에는 패스가 좀 비어있는 감이 느껴지시죠? 근데 중국이 공격을 할 때 물론 중국은 공격을 우리보다 덜 했으니까 앞쪽 지역에서의 뭔가 그런 이제 패스의 수가 적지만 가운데 지역이 우리보다 조금 더 빼곡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느껴졌던 게 중국이 특히나 후반전 초반쯤에는 거의 반코트 게임을 했어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 있고 중국이 패스를 막 주고받으면서 가운데 지역에서 계속 뭐 볼을 돌리고 볼 점유하고 그런 모습이 계속 뭐 나왔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측면 공격수가 볼을 받아요. 그리고 측면으로 나오면서 우리 선수를 한 명 끌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끌어냈을 때 중앙에 공간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가운데 공간으로 일단 패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오히려 가운데에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중국 선수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 볼을 받아주는 순간 뒤에 있었던 선수가 같이 올라가주면서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줘요. 떨어뜨려준 다음에 측면으로 올라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죠. 오히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측면 공간을 중국이 무너뜨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플레이보다 중국이 더 가운데를 거쳐서 가운데에서 볼을 주고받다가 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플레이가 더 괜찮았어요. 그리고 일단 오늘 그 공간을 정말 많이 내줬거든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그 경기 초반에 어떤 게 안 좋았냐면 황선홍 감독의 축구에서 역습에 대한 차단이 잘 됐던 게 황재원과 조현택 두 명의 선수가 밸런스를 약간 맞춰주면서 요 안쪽 공간을 점유해줬죠. 근데 오늘은 황선홍 감독이 특히나 오른쪽에 있는 강성진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황재원 선수가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황재원 선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황재원 선수가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역습을 차단해주는 그 역할을 못했고 백상훈 선수도 올라가요. 강상윤도 올라가죠. 그리고 조현택 선수도 경기 초반만 해도 엄지성이 가운데로 들어갈 때 오버래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김민우 한 선수만 남았습니다. 근데 김민우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죠. 이 선수도 오히려 공격성이 강하고 앞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볼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을 끊겼을 때 미드필더 라인에 황재원도 측면으로 나가 있고 조현택도 측면으로 나가 있어요. 백상훈, 강상윤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김민우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데 요 공간들을 다 커버를 해야 되니까 이 공간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전 중반부터는 조현택 선수가 안 올라오고 한 요쯤 위치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황선홍 감독의 오늘 선택이 안 좋았던 거죠. 이렇게 할 거면 요 자리에 조금 더 수비적인 선수를 두거나 황재원 선수나 조현택 선수가 이렇게 너무 그냥 측면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명 정도는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러한 밸런스를 좀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모두 다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미드필드 라인의 공간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습을 사실은 위험하게 내주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요, 김민우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백상훈 선수도 약간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 라인에서도 강성진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황재원 선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왼쪽에서도 조현택 선수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풀백이. 그러다 보니까 요 뒤쪽에 약간은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김민우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죠. 근데 여기서 김민우 선수가 볼을 뺏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뒤쪽에 일단 아무도 없고 조현택 선수도 측면으로 나가 있다 보니까 가운데를 지켜주는 선수가 없어요. 백상훈 선수도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죠. 그래서 중국이 이 공간으로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아무도 이 움직임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이제 늦게나마 조현택 선수가 올라가 있다가 가운데로 막 들어오고 있는데 한 발 늦었죠. 측면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이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편안하게 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었던 백상훈 선수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다 보니까 이 가운데 지역을 좁혀주는 움직임이 잘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중국이 조현택 선수가 달려들었지만 조현택의 움직임을 이겨내고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조현택 선수가 슬라이딩 태클을 해서 조현택 선수의 뒤쪽으로 중국 선수가 한 명 또 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가운데로 볼을 몰고 들어오다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 이 패스 한 방에 우리의 뒷공간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줄 뻔하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아까 미드필더 라인을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많이 나왔어요. 수비수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줄 공간이 없습니다.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중국의 이 밀집 수비에 갇혀서 뭔가 수비를 끌어내는 동작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서명관이나 변준수가 계속 그냥 볼을 돌려요. 돌리고 있다가 조금씩 이 최전방 공격수 압두왈리가 슬금슬금 다가가다가 압박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을 방출을 못하니까 요 접근을 허용해서 압박을 당해서 실수가 나오는 이런 장면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 사실 결정적인 미스까지 우리가 나왔었죠. 이 장면 보시면 처음에 오른쪽 라인에 있는 서명관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앞쪽을 바라보니까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변준수 선수한테 줍니다. 그리고 변준수 선수가 볼을 잡아서 앞을 바라봤는데 또 줄 데가 없어요. 다 잡혀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리고 끌어내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서명관한테 줘요. 그리고 서명관 선수가 볼을 잡아서 다시 앞을 봤는데 또 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중국의 공격수가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줄 데가 없어서 약간 당황을 해서 컨트롤 미스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뺏깁니다. 뺏겨서 중국의 공격수 편안하게 우리의 볼을 뺏어서 1대1 찬스. 근데 여기서 이제 김정훈 선수가 정말 오늘 빛났던 게 여기서 미리 달려나가거나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고 잘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중국의 슈팅을 읽은 다음에 선방을 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히 서명관 선수가 미스가 났다, 이것도 있는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앞으로 줄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계속 수비 라인에서 서명관, 변준수, 서명관, 변준수 돌리다가 실수가 나온 거예요.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팀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건데, 이런 장면이 재밌는 게 뭐냐, 그 서아시아 챔피언십 있죠? 이 올림픽 예선 전에 치러졌던 3월 A매치 때 있었던 그 대회, 그 대회에서
똑같은 장면 되게 많이 나와요. 줄 수가 있는 곳이 없어서 계속 돌리다가 뺏기거나, 심지어 그때는 우리 김지수 선수까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리뷰한 영상도 있을 거예요. 김지수 선수가 줄 곳이 없으니까 화를 내면서 왜 아무도 없냐 막 손짓하는 그 장면이 찍힌 게 있거든요. 그 뜻은 우리가 개선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참 뭐 오늘 우리가 기분이 나쁜 포인트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것도 있냐, 그 중국의 패턴 플레이에 대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명확하게 상대 팀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덜 되어 있다는 것도 의미하는 건데요. 오늘 정말 중국의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공격 전개라던가 찬스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저 중국 공격수들 중에서 이영준 같은 선수가 딱 한 명만 있어도 우리가 한 2골 3골은 먹었습니다. 오늘 중국이 좌우 측면에 있는 류주른, 세원넝 두 명의 선수가 넓게 벌려요. 벌리면 우리의 조현택이나 황재원 선수가 끌려가죠. 그럼 끌려갔을 때 요 압두알리가 한쪽을 붙여줍니다. 서명관에게 붙거나 변준수에게 붙어요. 그러면 붙어줄 때 뒤에 있었던 자페이판 혹은 타오치앙룽 이런 선수들이 이 공간으로 뛰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갈 때 패스가 그냥 쭉쭉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들어가는 선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계속 못 막았어요. 근데 이게 전반전 후반전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반복이 됐는데도 우리가 똑같은 패턴에 계속 당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그 전술적인 수비의 조직력, 상대에 대한 분석이 덜 되어 있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도 오늘 매우 안 좋았어요. 이 장면 보시면 그 중국이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줘요. 그럼 미드필더가 내려오면서 우리 선수들을 순간적으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겼을 때 측면적으로 측면 공격수가 돌아뛰어요. 그러면 요 선수를 이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국이 우리를 중앙 지역으로 쏠리게끔 만들었다가 측면적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측면 지역으로 선수가 뛰어가는데 그때 우리의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오겠죠? 그러면 끌려 나오는 순간 가운데 있는 선수가 요 공간으로 뛰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중앙 공격수가 수비수 한 명을 붙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끌려 나올 때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 이 선수 놓치면서 편안하게 패스 들어가고, 여기서 중국이 슈팅을 합니다. 결정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슈팅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먹힐 뻔한 장면이었죠. 이 장면도 보세요. 측면 지역으로 측면 공격수가 똑같죠, 패턴이. 끌어냅니다. 우리의 측면 수비수가 끌려나가요. 황재원 끌려나가면 뒤에 있었던 중국의 미드필더가 뛰어요. 근데 이 움직임을 우리의 미드필더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그냥 패스가 들어가요. 이 패스 한 번에 우리의 미드필더 라인이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지다 보니까 수비수가 끌려나오죠. 그럼 끌려나올 때 또 끌려나오니까 뒤에 있었던 미드필더가 또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중국이 또 이 공간으로 패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이제 중국이 또 볼을 받아요. 근데 볼을 받으니까 우리의 수비가 또 쏠리죠. 이 선수에게 흔들리니까 쏠리는 순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한 명의 공격수, 이 공간으로 또 패스가 들어가면서 우리 뒷공간이 또 무너집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요, 오히려 중국이 거의 뭐 토트넘 같아요. 끌어내고 침투, 끌어내고 침투. 근데 이런 이제 그 끌어내는 플레이를 우리가 대처가 안 되다 보니까 끌어내면 끌려 나가는 대로 계속 끌려 나가고, 공간으로 침투하면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런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다. 그리고 심지어 수비 라인에서의 미스도 많았죠. 이 장면도 보세요. 황재원 선수가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변준수 선수가 받을 수 없는 루트로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중국 공격수가 너무 편안하게 볼을 잡았죠. 여기서 이제 1대1 찬스였는데 여기서도 김정은 골키퍼의 선방, 이것 때문에 안 들어간 거고, 이 장면도 중국이 오른쪽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선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약속된 플레이예요. 방향 전환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그 수비수들이 황재원과 서명관 두 명의 선수가 서로 이 떨어지는 볼을 밀었어요, 서로.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중국 공격수가 있는데 그냥 이 선수를 놔둡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중국 공격수가 요 사이에서 볼을 가져서 1대1 찬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국 공격수가 이제 터치 미스가 나면서 정말 어이없이 이 볼이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렸는데, 이 장면도 그냥 웬만한 그 수준에 있는 팀을 만났으면 우리가 실점을 할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중국보다 위협적인 장면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영준 선수가 2골 넣었지만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올 수 있었던 건 김정은 골키퍼의 선방 능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영준 선수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보통 전력이 안 좋은 팀인데 전력이 좋은 팀과 만났을 때 전력이 안 좋은 팀이 경기력이 더 좋아요. 근데 경기력이 더 좋은 전력이 안 좋은 팀이 지는 경우가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정을 못 짓습니다. 그러면 팀적으로는 조금 떨어지지만 개개인의 능력이 좋은 팀이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딸깍 축구가 되죠. 우리 오늘 중국을 상대로 경기력이 밀렸는데 딸깍 축구로 이긴 거예요. 이영준 선수의 딱 2번. 이영준 선수가 여기서 버팁니다. 버틴 다음에 가운데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그 다음에 가운데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공간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을 받아서 강상윤 선수가 패스를 넣어주고 움직임이 좋았죠. 포스트 플레이 및 연계 플레이 플러스 침투. 그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까지. 이영준 선수가 이거는 그냥 거의 뭐 개인 플레이를 만든 거고, 2번째 골도 보시면 그 중국이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본인들의 결정적인 찬스를 못 살리니까 공격으로 올라왔다가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거든요. 이태석 선수에게. 이태석 선수의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영준 선수가 볼을 잡았죠. 근데 여기서 안쪽으로 터치를 잡아놔요. 터치를 잡아놓으니까 파포스트로 슈팅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파포스트 슈팅 찬스가 나오니까 상대 수비가 발을 뻗습니다. 발을 뻗으니까 가랑이 사이로 슈팅을 하면서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는 이 아주 영리하고 기술적인 슈팅 한 방, 이걸로 이영준 선수가 우리의 승리를 가져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영준 선수의 좋은 움직임에 의한 결정력, 슈팅 스킬, 이런 걸로 우리가 정말 딱 2번의 기회에서 딸깍 축구를 해서 이긴 거지, 오늘 경기는 오히려 1대1 찬스를 내준다거나 결정적인 찬스를 내준 횟수가 우리보다 중국이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을 점유했지만 사실상 경기력은 중국이 더 좋았고 만들어가는 플레이도 중국이 더 많이 했고.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선수들은 왜 이렇게 움직임이 안 좋냐, 개인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라고 하지만 저 선수의 한 명 한 명의 퀄리티를 보면 우리가 개인적인 능력이 더 뛰어나요. 근데 보통 전술적으로 좋지 않고 팀 전체적으로 조직력이 안 좋으면 개인의 퍼포먼스가 더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중국 선수들보다 개개인 능력은 좋지만 경기 전체로 봤을 때 중국의 선수들이 개인 능력이 더 좋은 것처럼 뭔가 비춰지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뭐 2경기를 치렀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전 그리고 중국전. 그리고 승점을 가져왔죠. 2경기 모두 2연승이에요. 근데 2연승을 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고 경기력은 답답하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이 경기를 이겨야 되니까 이긴 거는 좋고 승점을 가져온 건 좋아요. 일단은 올림픽에 나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더 넓게 보면 8강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올림픽 예선에서 올림픽 본선에 나갔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당장 다음 경기 일본 만났을 때 일본의 선수들이 중국이나 아랍에미리트보다 개인 능력이 좋고 8강에 가서 만날 이제 팀들, 호주라던가 카타르,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팀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본선에 나가면 더 좋은 선수들이 많겠죠? 그러면 이렇게 딸깍 축구, 승점 가져오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게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전력이 안 좋은 팀을 상대로도 약간 어렵게 이기고 딸깍 축구로 이기는데, 본선 무대에 가서 우리보다 전력이 좋은 팀, 우리랑 전력이 비슷한 팀하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기는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 결과를 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경기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건 이미 지난 성인 아시안컵에서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이 경기력이 이 스쿼드로 맞는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황선홍 감독이 이거는 분명히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뭔가 이 변화를 가져가거나 전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